패턴. 사실 그 주식이 어찌 보면 다 패턴의 반복이죠. 뭐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뭐 이중천장, 삼중천장. 사실 우리는 이제 기업을 사실 고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주식을 하려면 기업을 고르고, 근데 기업을 골라도 사실 주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하겠죠.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실적이 좋아진다, 뭐 테마가 붙었다, 뭐 테마가 붙었다. 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 아니면은 M&A를 한다, 아니면은 뭐 외국인이 산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근데 왜 이렇게 입장을 안 하신 거야? 참, 혼자 떠들기도 힘듭니다. 네. 혼자 떠들기도 힘들어요. 한 번도 안 들어오셨나? 들어오셨어요? 네, 입장하셨어요? 아,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죠? 위에다가 적어놔야 돼. 화면이 하나니까 그런 거구나. 어차피 제가 한 2시까지는 합니다. 뭐 식사하시고 장중이라 많이 참관을 못 하실 수가 있죠. 한 분 들어오신 거 확인되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할 건데 예. 상당히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한 분 들어오신 거예요? 이러면은 무방에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립니다. 요새 보니까 제가 원래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을 잘 안 보는데 난리군요. 예. 장이 난리야. 이게 혼자 매매할 때는 많이 봤죠, 이런 거를. 옛날에 혼자 할 때는 엄청 많이 했으면 제가 혼자 전업만 할 때는 많이 했는데, 이제 리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주식들은 잘 안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변동성이 너무 크면 리딩하기도 좀 어렵고, 물론 뭐 계속 먹으면 괜찮은데 이 손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익회사 같은 걸 사서 물리면 명분이 있어요. 물론 주식이 명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안 하죠. 들어오셨어요? 개미해보자. 개미해보자는 많이 들어본 필명인데. 개미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눈팅하면 맨날 먹어요. 아씨, 저거 샀어야 되는데, 저거 매도하면 안 돼. 이건 맨날 먹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야구를 비유하면 투수가 공을 던져야 플레이가 시작되는 것처럼,
또 타자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스탠딩 삼진보다는 배트를 휘둘러야 홈런이 되든 파울이 되든 병살이 되든 안타가 되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기업 선정을 하는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수도 있고, 뭐 보니까 뭐 오늘 예를 든 겁니다. 뭐 갑자기 인천에 그 붉은 물 사건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수도관 관련주가 뭐가 있나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정답이 없고,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노력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계속 하는 거죠. 주식을 하는 순간. 네. 주식을 하는 순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배워놓으면 사실 우리가 모든 게 보면 차트가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정말 차트가 어렵다. 아닙니다. 차트는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는 것만 잊어먹지 말고 필요한 것만 노트해도 금방 됩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간단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거래량을 본다든지 그런 거는 또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습성을 아는 거는 제법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처음에 이거 보는 건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 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좋았는데 뭘 해서 어떤 사람은 이익을 크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빨리 팔아서 손실이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사다 보니까 베팅이 안 되는 거죠. 셋째는. 어제 투비소프트를 사자 그럽니다. 이거는 공격적 베팅할 자리가 아니죠. 이제 이런 내공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주가가 여기 있는 자리하고 다 다른, 물론 뭐 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공격적 베팅을 못 한다는 걸, 이 자리에서는 내가 1000만원이 있으면 1000을 살 수 있는 차트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차트도 결정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짜리인지, 그리고 일중 변동성이 어느 정도 짜리인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 어렵다 그러는 겁니다. 이상하게 분명히 61선 돌파는 매수라 그랬는데 왜 저 주식은 조금만 사야 되고 또 저 주식은 조금 훅 사도 되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건데 몇 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오늘 좀 빠지네요. 예, 빠진다기보다는 오늘 갔으면 싶었는데, 예, 뭐 내일 가겠죠.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얘가 일어선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21선 일어선 부분. 머릿속에 계속 제가 하는 이야기를 기억을 하세요. 21선 일어선 부분, 61선은 누워있고 5일선은 이미 일어섰고 여기서 골도 나올 거고, 가장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게 21선의 각도입니다. 제가 말씀 21선은 토끼라 생각하면 돼요. 엄청 애들이 빨라요, 성격이. 그래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61선이라는 거는 큰 형님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어떤 듬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도 61선까지 내려오면 잘 안 빠집니다. GTG 웰리스가 지금 잡아주는 그림인 것처럼 잘 안 빠집니다. 61선 밑에서는. 근데 이제 만약에 21선 자리에서는 21선은 삼촌 같은 사람입니다. 좀 철이 없죠. 예를 든 겁니다. 조카들한테 별 철이 없습니다. 다 퍼주고. 이상하게 조카는 이뻐 보이니까. 그래서 약간 21선은 조금만 각도가 누워도 매도가 많다. 대신 21선은 조금만 각도가 서면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가, 61선은 든든한 거죠. 예, 게다가 이제 61선 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지금 코스닥처럼 약간 누워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다르겠죠, 힘이.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이평선을 볼 때 처음에는 이평선을 먼저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위치,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세 가지를 보는군요. 이평선이 딱 있으면 차트 지금 일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봉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양봉이면 매수의 힘, 음봉이면 매도의 힘. 그 다음에 이평선을 봅니다. 이평선의 위치를 봅니다. 지금 일봉이 어디에 있는지, 5일선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래서 위에 있으면은 웬만하면 일단 매수의 힘, 아래에 있으면은 매도의 힘. 그러겠죠. 그리고 배열을 봅니다. 5, 20, 60인지 그러면 정배열, 아예 그냥 우상향하는 놈. 애새끼도 지금 매수의 힘, 삼촌도 매수의 힘, 아버지도 받쳐주는 힘이고요. 그쵸?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역배열되는 거. 그 다음에 뭘 보냐 하면, 그 다음에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뭐 예를 들어서 각도기를 갖다 대서 캔이 어딨지? 아, 큰가? 앵글 라인인데. 뭐 이런 각도를 재가지고 이게 뭐 어떻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뭐 제가 보니까 정확한 명제도 없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요런 게 평평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요게 평평한 거죠. 그리고 요 정도 눈으로 봤을 때 요 정도가 있었고, 이건 좀 완만한 거고, 요건 좀 가파른 거죠. 이게 가파른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건 요 구간에 있는 거겠죠. 이거는 좀 가파른 거고. 가파르면 아무래도 쉬어야 되죠. 그걸 이격 조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하지만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때도 각도가 가파르니까 조금 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급등주들은 한국주철금 같은 급등주들은 각도가 필요가 없죠. 쉽게 말해서 45도가 넘으면 각도는 무시합니다. 여기서 각도 운운하고 5일선 이격 조정 운운하다가는 개박살납니다. 지금 주가가 여기 있는데 나는 5일선 깨지면 팔 거다 생각하다가는 손실이 뭐 두 자릿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45도를 넘어가는 각도 구간에서는 사실은 이평선을 좁혀가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몰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45도 정도 각도 이내에서는 그 안에 그냥 5일선, 21선, 61선 있고 뭐 이격 조정해도 되고, 조금 45도인데 가파르다 그러면 11선 정도를 넣어도 됩니다. 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나요? 지금은 각도가 45도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걸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다음 문제예요. 일단 기본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도가 지금처럼 각도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이제 각도기 안 재봐서 한 45도가 넘죠. 이게 한 45도인데 지금 45도보다 넘죠. 그랬을 때는 지금은 보면 5일선, 21선, 61선만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만약에 5일선 매매를 한다고 여기서 오면 난 손절할 거야? 죽습니다. 그러면 다 까먹어요. 보는 거 다 까먹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각도가 좀 크다, 그러니까 45도가 넘는다 그럴 때는 더 짧은 걸 집어넣으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최소한 3일선 같은 것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11선도 넣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선들을 좁혀 나가야 됩니다. 여기 되면 이제 3일선 여기 있는 거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런 걸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지지선을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평선을 잡을 때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각도가 한 45도 정도